안녕하세요.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. 오늘도 저희 채널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요즘 세상에 참 흉한 일이 많은데요. 그 중에서도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룸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. 제가 부동산 경매일을 하면서 수없이 봐온 겁니다. 5천만 원, 1억 이런 돈들을 그 깨알 같은 돈이잖아요. 그 돈을 그냥 몽창 받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내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에 때가 묻지 않은 아주 순수한 대학생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또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또는 내가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전세를 가죠. 전세에 갈 때 주의해야 될 점이 꼭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금쪽 같은 전세 보증금을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콕콕. 먼저 여러분들이 전세 계약 시에 좀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. 물론 이 집 이렇게 싸게 나왔는데 이런 거 요구하면 주인이 나한테 전세 안 주면 어떡하지?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. 내 돈을 떼이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. 만약에 그런 걸 차일피일 미루고 난 그런 거 못 해준다. 우리 집은 싸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와라. 그래봐야 주변에 전세보다 얼마 싸겠어요. 뭐 주변에 한 6천만 원, 원룸이 6천만 원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5천만 원 할 거 아니야. 그래도 1,000만 원 더 주고 6천만 원을 들어가서 안 떼이는 게 나은 거지. 그렇죠? 서류를 완벽하게 받고 내가 그 돈을 지키는 게 나은 거지. 여러분들이 1,000만 원 싸다고 들어가서 5천을 몽땅 떼면 어떡할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실 때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. 3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전체 임대차 계약서를 좀 볼 수 있나요?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. 그런데 그 임대차 계약서는 가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. 그것도 하나 체크하시고요.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좀 뽑아주실 수 있나요?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요거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임대인만 뽑을 수가 있어요. 부동산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내가 가서 뭐뭐뭐 주소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좀 발급해 주세요. 이런다고 주민센터에서 해주지 않아요. 예, 건물주한테만 해주거든요. 그래서 그걸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. 그런데 앞에 2가지 임대차 계약서나 아니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집 전체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좀 뽑아주십시오 하세요. 그 3가지 중에 하나는 꼭 받으셔야 되는데 자, 여러분들이 전체 임대계약서는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. 그래서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나 아니면 건물 전체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둘 중에 하나만 받으셔도 돼요. 그러면 그 집이 만약에 뭐 10억짜리 집이다. 거기에 전세가 얼마 들어와 있는지 그걸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어요. 이런 서류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. 자, 이 집이 경매를 나갔을 경우에 경매는 몇 차에서 대략 낙찰이 되겠다. 이걸 생각을 하시고 그럼 그 낙찰되는 금액 내에서 내 보증금이 안전한가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전체 집이 만약에 10억이다. 그러면 10억에서 3억 정도 만약에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3억을 빼야죠. 만약에 5억이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. 그럼 5억을 빼야 돼요. 그리고 나머지 임대차 계약돼 있는 게 5억이 넘어가는지 5억 미만인지를 보셔야 돼. 그래야 내 돈이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들어갔을 때 안전하게 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호실의 보증금이나 아니면 그 집의 전입세대 열람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뭐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뭐 내가 가서 발급이 전혀 안 되니까 집주인한테 한번 요구를 해보세요. 그래서 아주 깨끗하신 집주인 같으면 네 그거 해드릴게요. 이렇게 쿨하게 얘기를 나오실 거고 그러지 않고 뭔가 좀 전세 사기를 치기 위해서 작정하고 건물을 사서 전세 사기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으려면 그걸 요구해서 쿨하게 해주시는 분한테만 전세를 해야 돼. 그 집이 아무리 좋고 싸다고 탐이 난다고 하더라도 내 돈을 더 먼저 생각해야 돼요.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. 알겠죠? 자, 그 3개 중에 하나를 꼭 받으십시오. 2번째는 이 원룸 건물에 들어가면 전세 사기를 당할지 안 당할지 알아보는 방법인데요. 자, 만약에
건물이 여기 시세가 얼마 하나요?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. 아, 이 정도 건물이면 뭐 한 10억 할 거예요. 라고 할 거예요. 그러면 그 10억짜리 건물에 근저당이 얼마가 있는지 봐야 돼. 자,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, 내가 10억짜리 건물이에요. 그럼 그 10억짜리 건물에서 일단 현금 내 돈 한 5억이나 3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근저당이 한 5억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. 자, 근저당 5억이 들어가 있으면 내 돈이 5억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10억짜리 건물이지만 이 건물은 5억짜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. 그러면 보통 10억짜리 건물에는 그 원룸 건물이 20개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한 개당 5천만 원씩만 받아도 그게 바로 10억이거든요. 그럼 이 사람은 현금 5억을 가지고 10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근저당 나 몰라. 그리고 현금 5억 넣었어. 2배 장사하는 거죠.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이런 건물을 몇 개씩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몇 개씩을 건물을 해서 거기서 다 챙긴 돈이 50억 넘어가는 사람도 봤어요. 제가 경매가 나왔는데, 이 대학생들하고 이 사회의 초년생들을 어떻게 할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. 예. 그 건물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받았어. 예. 그래서 그걸 받아주는데 전부 다 대학력이 없어요. 거기 사는 사람들이. 대학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? 다 그냥 나가야 되는 거야. 그냥 쫓겨나. 이사 비용은 조금 주겠지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사 비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월세 보증금을 할 수 있을까요? 그것도 안 돼. 그러니까 이 건물을 딱 보고 와, 설마 10억짜리 건물에 뭐 내 돈 5천만 원 띄겠어?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렇게 부자인데 뭐 또 때로는 같이 또 막 아주 대놓고 이 건물 내에서만 전세 임대를 해. 부동산에 내놓지도 않아. 그러면 직접 우리가 한다. 부동산 수수료도 안 들어간다. 그다음에 주변보다 싸게 한다. 왜?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으니까 싸게 하는 겁니다. 라고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지 않으시면 자칫하면 달콤한 말에 내 돈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. 요거는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라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가 있거든요. 자, 하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허그 그래. HUG. 그래서 khug.or.kr 홈페이지 주소는 그렇게 되고요. 그다음에 SGI 서울보증보험 들어봤을 거예요. 그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거기에서도 해줍니다. 이 두 군데서 전세금 10억까지 보증보험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한 전세권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주인이 오케이 하는 데 있고 싫어요 하는 데 있어요. 그래서 아까 내가 세 가지 서류 중에 하나를 꼭 받으세요.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.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합니까? 그걸 물어봐서 만약에 우린 전세권 설정 이런 거 귀찮아요. 그런 거 하지 말아요. 막 이런 데 있으면 집이 아무리 좋아도 캔슬. 거기는 가시면 안 돼. 내 돈이 더 중요하잖아. 그렇죠? 그래서 요거는 전세금 10억까지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막 살았어. 내가 살면서 이사 오자마자 해야 되는 거나 그렇지 않아요. 계약 후에 1년 이내까지. 만약에 3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. 그럼 내년 2월 28일 그 안에만 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돼. 근데 1년이 넘어가면 이 보증보험회사에서도 안 받아줘요.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하셨다가 되도록이면 전세권 설정을 해서 여러분 보증금을 보증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용하십시오. 마지막으로 이 집이 경매에 나갔다. 그럴 때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. 내가 전입하고 이사해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런 게 있어. 자, 오늘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. 계약할 때. 등기부등본을 딱 떼보니까 깨끗하네 이 집은. 내지는 뭐 한 3억 정도 10억짜리 집에 한 3억 정도 근저당이 있어. 그런데 그 3억 근저당이면 7억이 이 집에 있는 돈이라고 보면 되잖아요. 그죠? 근저당은 은행이 가져갈 거니까. 자, 이 7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거기서 전세 들어간 사람을 쭉 관찰을 해보니까 뭐 한 4억 정도 들어가 있다. 그러면 한 3억 정도의 또 여유가 있는 거예요. 그러나 경매가 나가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20%씩 저감이 돼요. 10억짜리면 8억. 한 번 유찰되면 8억. 근데 보통 이런 원룸 많은 건물들은 한 번씩 유찰돼. 최악. 한 번에서 3번까지도 유찰이 돼요. 그럼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%씩 깎이는 거야. 그런데 도시가 아니고 이런 지방은 한 번 유찰될 때마다 30%씩 깎여요. 그러면 10억이면 7억. 그죠? 또 7억에서 3, 7, 21, 2억 천이 또 깎이잖아.
두 번째 유찰, 세 번째 유찰 이럴 때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등기부등본이 굉장히 깨끗해. 그 깨끗한 등기부등본이니까 아유 이 집은 뭐 이상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자, 두 번째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깨끗하게 보이고 그날 바로 계약한 날 바로 근저당 설정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. 추가 근저당. 아니면 근저당이 하나도 없어. 근데 근저당을 들어가. 자,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어. 그리고 주인한테 그러세요. 저는 오늘 계약했는데 오늘 주소를 좀 옮겨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. 그럼 뭐 오케이 할 수도 있겠지. 아니면 전세를 들어가면 그냥 그날 다 전세금을 다 줘요. 뭐 이제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 같으면 그날 처음 방을 얻으니까 돈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. 이번에 계약금, 다음에 잔금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5천이면 5천, 1억이면 1억을 그날 다 주는 거야. 그날 주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전입하고 확정일자까지 받겠습니다. 이사는 그 후에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그날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오케이 할 거 아니야 주인이. 그렇죠?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전세 요거 이렇게 계약서 쓰는 데 보면은 특약 이렇게 쓰는 난이 있어요. 그 특약 쓰는 난에다 꼭 써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금의 현 등기부등본의 형태를 쭉 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. 현재 등기부등본에 아무 이상이 없음. 그러나 여기에서 근저당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추후에 다른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몇 프로 청구하고 그걸 받을 수 있다. 이런 조항을 좀 써야 돼요. 그럼 그런 거는 그 지역에 맞게 중개하시는 분이 다 써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먼저 쓰셔야 돼. 왜 그걸 써야 되냐면 내가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잖아요. 그럼 이 확정일자가 그날부터가 안 돼. 그 다음 날부터 돼. 말하자면 3월 1일 날 이사를 했어요. 3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. 그럼 여러분은 3월 1일 밤 24시 지나서 3월 2일 0시부터 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근저당은 안 그래. 근저당은 오늘 내가 근저당 설정을 했잖아요. 그럼 근저당은 오늘부터 받아. 다시 말해서 은행의 근저당권과 내 이사의 확정일자가 동시 같은 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는 근저당이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. 그 다음 후순위야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저당이 너무 많아. 내가 확정일자까지 받았어도 그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. 경매가 나갔을 경우에 얼마에 낙찰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낙찰 금액이 근저당 금액만 변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면 나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. 왜? 근저당보다 후순위니까. 그래서 그런 특약의 그런 사항을 자세히 써야 돼요. 근저당 이런 거 뭐 없음이라든가 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써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또 떼어봐야 돼.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근저당 설정이 들어가면 바로 근저당이 그 다음날 확되지 않거든요.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. 그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내가 등기부등본을 떼러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변동사항이 있어서 등기부등본 발급이 어렵습니다. 이렇게 나와요. 그 변동사항이 뭐예요? 여러분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리야. 그러면 조금 더 참아. 그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등기부등본이 이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. 그럼 딱 보면 그때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. 아마 그렇게 발급이 안 됩니다. 뭐 이런 안내가 나왔을 경우에는.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보고 주인한테 가서 그 계약서에 특약한 대로 자 이대로 지급하십시오. 나는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대인분이 이거 모두 변제를 다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손해배상까지 다 청구를 하시고 그 집에서 이사를 나와야 돼요. 그런데 그것도 참 어렵겠지. 그죠? 만약에 마음 먹고 하는 사람이면 근저당에 벌써 다 근저당에 다 들어갔는데 나 돈 없어. 배째 이럴 수도 있잖아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원룸을 이사하거나 내가 정말 깨알같이 모은 그 금쪽 같은 돈을 가지고 전세를 들어갈 때는 조금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많아요. 그냥 집 싸다, 집 새 건데 좋네 이러고 그냥 계약을 하지 말고 꼭 잘 아시는 분, 부동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을 꼭 같이 가서 계약을 해서 세세히 살펴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전세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. 한 가지 더 있어요. 뭐냐면 내가 확정일자까지 다 받고 그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며칠 있다 떼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. 깨끗해. 아우 좋아. 그러면 여러분이 딱 끝이야.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 주소지에서 주소를 옮기면 절대 안 된다. 뭐냐면 주인이 중간에
아우 우리가 뭐 이런 우리 사이에 내가 학생 사정도 다 알고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어? 주소를 잠깐만 옮겼다가 오면 안 될까?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. 여러분들이 집주인하고 아무리 친해졌다고 해도 여러분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오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자, 내가 우선순위였어. 그렇죠?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나가도 내 돈 먼저 받는단 말이야. 그런데 이전을 했다가 오잖아요. 그럼 그때 여러분은 그날부터 그 집에 사는 거로 되기 때문에 후순위로 인정이 돼요. 예를 들어서 앞에 근저당이 중간에 근저당 설정이 됐어. 그러면 그 근저당 걸 다 주고 남아야 여러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거예요. 자, 경매로 집이 나갔을 경우에는 아무리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어도 인정사정 없습니다. 그냥 법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증금이 후순위가 되지 않도록 잘 지키셔야 됩니다. 중간에 주소 이전해주면 절대 안 돼요. 여러분이 몇 가지만 주의하면 아주 내 귀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얘기하신 거 그거만 잘 지키셔서 여러분이 전세 계약하는데 잘 하시고 내 돈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인이 되시기 바랍니다.